19장 메모리 동적 할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자, 19장에서는 첫 번째 운영체제와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도 일부 살펴봤었거든요. 앞에서 우리 함수에서 변수 이야기할 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살펴볼 때 일부 살펴봤고,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을 위한 힘 메모리 영역의 사용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야. 살펴보고, 자,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로 메모리 동적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 자체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할 얘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랑 결합이 되면서 필요할 때 공간을 활용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당을 받고 어떻게 해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19장의 1절에서 운영체제와 메모리 부분을 봤는데, 자,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메모리에서 이제 어떻게 나눠서 사용이 되는지 이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 좀 더 정확한 메모리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음 편 포인트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메모리 구성에서 보면 컴파일이 되고 나서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러면 운영 체제에 의해서 이제 메모리 공간이 마련이 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 공간이 준비가 되는데, 이때 마련된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의 실행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체제가 한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유사한 성향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영역을 나눠 지정을 하고 그곳에 데이터들을 나눠서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관리가 쉬워진 운영체제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고, 이게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면 그걸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가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관리가 쉬워지게 되고 메모리의 접근 속도도 향상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관리가 여러 개로 나눠지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 특성에 따라서 나눠짐으로써 이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보면 코드 영역. 이거는 이제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가 메모리 상에 로드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바이너리로 준비된 exe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코드 영역으로 먼저 로드가 되고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유지할 데이터들이 주로 저장되는 영역, 데이터 영역인데, 여기에는 전역 변수라든지 정적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스택 영역에서는 잠깐 사용하고 삭제할 데이터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들 같은 게 주로 이 스택 영역에 지역 변수들이 만들어지고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용해보지 않은 영역이 힙 영역인데, 이 힙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 영역이 돼. 그래서 동적 할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힙 영역에서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얻어올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공된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넓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변수의 종류에 따른 메모리 영역 부분에서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와 선언 시 사용된 키워드에 따라서 이 구분된 영역들의 분산 배치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변수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레지스터 변수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앞서 함수 공부할 때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어디 스택 영역에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얘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고 했어. 그리고 힙 영역은 이제 동적 할당을 통한 메모리 활용 시에 사용되는 영역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 공부할 때 우리 변수 종류를 자세히 구분해 보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하나의 예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제 힙을 사용할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이런 함수를 이용했었어요. 자, 전역 변수 n에 만들고 메인 함수와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 준비를 해서, 자, 처음에 실행을 하면 데이터 영역에 n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초기화 해놓은 값으로 지정이 되고, 초기화를 안 해주면 0으로 얘는 초기화가 된다고 했어. 데이터 영역. 자, 그리고 메인 함수가 호출이 돼서 메인 함수에 a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스택 영역이 이쪽에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위에 지금은 힙 영역을 사용 안 할 거니까 작게 놔뒀고, 코드 영역은 일단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코드가 이제 올라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이제 테스트 펑션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면, 이 두 번째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매개 변수와 여기에 있는 m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a와 m이 준비가 되게끔 스택 영역에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사용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 두 개의 변수는 사라진다고 했죠. 근데 실제 메모리 당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스택 포인트가 여기 이 위치 아래로 가리키게끔 준비를 해 놓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a의 값이 1 증가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 펑션 호출이 되면 또 다시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와 m이 생성이 돼서 준비가 되고, 여기에 지정된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다시 값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면 얘들이 또 사라지니까 now가 요 아래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return 돼서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 매개 변수 끝나니까 now가 이제 끝나서 이 스택에 있는 얘네들은 다 해제가 됐다는 의미로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면 전역 변수로 있던 데이터 영역에 있던 이 n도 사라지게 소멸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가 일반적인 변수를 만들고 전역 변수 만들면 이와 같은 원리로 메모리에서 생성이 됐다 사라졌다 진행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곳은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곳에다가 뭔가 사용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